청소년 육성제도론 제11장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11장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이해입니다. 목차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개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총칙, 청소년의 우대 등 청소년의 건강보장,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선도,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청소년 복지시설의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법률 제7064호의 4호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헌법 제34조 사항과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를 구체적으로 정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할 목적으로 입법화된 청소년 기본법의 특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한 특별 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이 장에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적극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인 근거를 주요 조문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개요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과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구조와 각 개별 조문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를 선정합니다. 먼저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개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고 법률 1447호로 개정된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헌법 제34조 사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지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근거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는 현행법의 구성은 총칙, 청소년의 우대, 청소년의 건강보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 지원, 교육적 선도,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청소년 복지시설, 보치, 벌칙 등 총 10장 4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청소년 복지 향상을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오면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 문제는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모든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 및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위한 여러가지 법령과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12월 30일 법률 7164호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청소년의 행복을 느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돕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 및 제도를 청소년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며 이것이 곧 국가의 미래가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입니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뜻합니다. 청소년기본법 3조 4호의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시대가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청소년 복지는 일부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18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청소년들의 복지시설을 모두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복지 수혜 대상인 청소년들의 일부는 대상에서 제어되어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족의 구조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양육 기능을 악화로 청소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가정 불화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문제는 청소년의 성격과 정서 형성 및 건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경제 성장에 치중된 한국 사회의 변화는 청소년들에게 윤리의식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 전반의 유해성은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고, 권위적이적 획일적인 교육 제도는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되면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법률적, 제도적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3년 12월 30일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과거에 청소년 복지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 또는 원조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최근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실행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현행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재개정에 관련된 시대적 노력입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교육적인 선도가 필요로 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기초생활 보장, 학업, 의료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 수련,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나아가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의 범위로 확대하고,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부모와 보호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대한 인권 보장 및 자치권 향상, 이용요금 할인 우대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위주에 되어 있던 청소년 육성 법률 체계의 복지 부분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청소년의 육성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법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2년 정부 개정 이유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과 청소년 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므로 시대적으로 적합한 청소년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칙입니다. 목적. 법률에서 총칙의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49조 사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기본법 49조 사항은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의 내용인데요. 49조의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서 49조는 실제 1항부터 4항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1화부터 3호까지의 내용이 중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49조에서 1항부터 3호까지의 내용을 보면 1호는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게 1호이며 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생활훈련, 청소년의 지원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며 3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 4호는 1항부터 3항까지의 관한 내용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법률을 정하는 사항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9조 1항부터 3항의 내용을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그 내용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두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한다 라는 것에서 청소년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4호에 따르는 청소년 복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 기본법 제3조 4호에서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호자는 친권, 법률적 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호, 위기 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 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서 용어 정리로 청소년, 청소년 복지, 보호자, 위기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로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에 대한 우대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우대 등은 2장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법 제3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이 국립고학원,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고궁, 농, 원, 국립청소년수련원, 예술의 정당, 정동극장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과 일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철도 등 대중소송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재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할인 면제와 동일하게 할인 면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을 받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서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고 하는 청소년은 시설 관계자에게 주민등록증, 그리고 학생증, 4조에 따르는 청소년증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포 및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4항에서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청소년의 나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있는 대중교통수단, 청소년 활동진흥 시행법 14조 1항에 따르는 청소년 이용시설, 그리고 2항은 그러한 내용들이 대통령에 따라서 우대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증 발급입니다. 법 제4조에 나오는 것이고요. 청소년이 법 3조에서 명시하는 시설을 면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나,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이 없어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없는 9세 이상 18세 미만의 비치약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진 현장을 첨부하여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증은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생증이 그들의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 신분 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 각종 입장료 할인 등의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어려워 불이익과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청소년증은 비학생 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학생 청소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립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 경우 국가기관이 아닌 사립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당연히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전에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받는 부류는 비청소년 청소년보다 사립중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증은 좀 전에 본 것처럼 특별자치시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아니 됩니다. 누구든지 1항에 따라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정표를 제작,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4항에서는 1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강보장입니다. 청소년의 건강보장은 제3장에 나옵니다. 제3장에 나오는 내용, 제3장에 나오며 법률은 제5조 내지 8조까지의 내용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정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질병 예방과 건강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들의 건강 정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 검사와 건강진단 실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정진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정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실책을 밝히고 있는데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청소년 건강 보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5조의 내용들 가운데서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내용들도 하나 있는데요. 하여튼 5조의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정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교육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정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는 관련 기관에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청소년의 건강, 체력 기준을 설정, 보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4월 20일 날 개정되어서 올 4월 2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내용은 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 청소년에게 형사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에서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바뀐 것입니다. 또한 사항에서는 1항에 따른 시책 마련, 2항에 따른 건강, 체력 기준 설정, 보급 및 3항에 따른 물품 지원 기준 범위에 따른 대통령을 정한다라는 내용을 1항에 따르는 시책 마련, 2항에 따르는 건강정진 기준 설정, 보급 및 3항에 따르는 생리물품 지원 기준, 범위, 방법, 신청과 직업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바뀐 것입니다. 6조에서는 체력검사,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이었고 7조는 건강진단 결과 분석이고 8조는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 건강 보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입니다. 법 9조부터 12조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구성은 법 9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9조 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 강력시, 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경찰법 제2조 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법무부 그 소속의 기관 직제 제39조의 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 고용노동청 및 지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구조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기본법 제3조 5호에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보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청소년 보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르는 내용은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을 정하는 단체를 청소년 단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 운영을 지원하고 통합지원 체계는 반드시 포함해야 될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지원 체계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 시행령 제4조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것이 1항 1호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2호에서는 청소년 지원시설, 3호에서는 청소년 단체, 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5호에서는 교육청, 교육지원청, 6호에서는 학교, 7호에서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8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9호에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요. 10호에서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11호에서는 지방 고용노동청과 지청, 그리고 12호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호에서는 보호관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통합지원 체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 2회에서는 통합지원 체계의 전담기구로서 통합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성가족부령은 통합지원체계의 전담기구에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으로 아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2조의 2호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며, 3호는 그 밖에 지방기초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담공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항은 법 제2조 9조의 2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배치 및 민간 전담 인력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갖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호는 상담복지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호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고, 3항에서는 법 9조의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10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는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인정할 경우 위기청소년 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대통령을 청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서는 주민의 자원을 활용, 지원하는 것인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12조 상담 및 전화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해서 전화를 설치, 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전화 설치, 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조 2에서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관련한 정보를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서는 이러한 위기 정보 시스템이 해야 될 업무로서는 1호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 3호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호 그 밖의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또한 하는 내용들이 9조 내지는 12조까지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통합지원체계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법 11조에 따른 지역, 주민의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법 12조 2항에 따르는 상담 전화 설치, 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보호, 의료 지원, 학업 지원 및 재활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수 연계 기관의 협력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 연계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며,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관할 지역 안에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각급 학교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의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협조하고, 경찰 간서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 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구조 협조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간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진료 또는 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협조입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에 대한 일시, 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를 협조하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 청소년 관련 신고 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의 연계 체계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 1388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그림 교재 262페이지입니다. 그림 11-1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맞춤형 지원, 서비스 지원으로서 법률은 지역 변호사협회, 가정법률상담소, 소년보호관찰소 등이 있고, 보호는 일시보호소, 쉼터, 그룹홈, 미혼모 보호소 등이 있으며,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공부방, 학원연합회가 맡아서 하고, 자활은 두드림존, 직업훈련학교, 자활지원관 등이 있고, 건강은 국립의료원, 지역내 의료원, 보건소, 약사회, 의사협회가 합니다. 또한 문화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집 등에서 문화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법률, 보호, 교육, 자활, 건강, 문화를 담당해서 하는데요. 원래 1388에 전화가 오면 일반 상담으로 고민 상담, 심리치료, 정보 제공을 하고, 위기 상담 시에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는데,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출, 폭력 등 긴급 구조, 신고는 유해 환경 신고, 관련 기관 연계해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가 진행되고 난 뒤에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 체계라고 하며 CYS 넷이라고 하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법 13조 내지는 18조까지의 내용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법 13조에 나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4조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특별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특별 지원 내용은 생활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 직업 훈련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다만 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은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내용을 보면 기초 생계비 및 숙식 제공,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교육 비용, 취업 훈련비, 법률 상담 및 소송 비용, 그 밖에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입니다. 또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한 것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법 제19조 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 중 비행, 이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을 통해서 특별 지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 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13조에서는) 청소년 상담과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조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조에서) 상담 및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할 경우에 이에 협조하고 성실히 교육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위기 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는 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제13조의 상담 및 교육에 나오고 제14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2항에서는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을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다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전 형태의 제공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과 범위, 기간 및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한 15조의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에 대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16조에 나오는 내용은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조는 삭제되었고 18조에서는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호 1호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가족의 정의를 두고 있는데요. 먼저 가호에서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 제2조부터 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호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에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입니다. 법 16조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 16조 1항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상담, 제31조 1호에 따른 청소년 쉼터의 설치 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등이 필요한 지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정,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좀 전에 학습했던 18조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열리는 다문화 세대의 다양한 후유증 중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이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 적응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적 선도입니다. 법 제19조부터 21조까지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률에서는 제6장 예방적, 회복적 보호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재 교육적 선도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들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약하고 있는 학교의 장애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들의 보호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행, 이탈을 저지른 청소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 또는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입니다.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 학교, 생활에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는데요. 특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도 대상 청소년들을 대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도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다만 시도자치,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19조에서 나오는 예방적, 회복적 보호 지원 실시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적, 회복적 지원을 보호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하고 있는 학교장 신청에 따라서 보호 지원을 실시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보호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대상은 비행, 이탈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 교육이
교육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지원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학교, 가정, 사회생활에 복귀하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 교육, 자원봉사, 수련, 체육, 단체활동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지원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상담, 가족, 보호자 상담 및 집단 상담 등의 지원, 그리고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과 3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거나 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 문화, 체육,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나 5호 그 밖의 청소년들의 비행, 이탈을 예방하고 가정, 학교, 사회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호지원이 일어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이내에 하지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예방적, 회복적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보호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선정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호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기본적인 조사,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상담을 실시한 후에 법 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 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 상담은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호에서는 비행, 이탈 유무, 비행, 이탈 내용에 관한 사항, 2호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그 밖에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3항에서는 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1호에서 청소년 인성, 적성에 관한 사항, 2호 청소년의 장래 희망과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이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에서 일어나고 기본적인 조사와 상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행의 이탈 여부와 비행의 이탈 내용에 관한 사항, 청소년 가정, 학교의 생활 환경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그 밖에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음 선도 후견인입니다. 선도 후견인은 제21조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법률에서 21조는 보호지원 후견인으로 나옵니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 전담으로 지도하는 선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선도 후견인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21조의 내용은 3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지원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 지원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도 후견인에서 보호 지원 후견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규제와 법률 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그죠? 선도 후견인이 아니라 보호 지원 후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률입니다. 법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면 법제처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법률 용어가 더 최신 내용이고 또한 현재 법률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항 1항에 따른 보호지원 후견인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및 가점법 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아까 2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3항이 다시 개정되면서 2018년 12월 18일 개정됐던 내용 같은데요. 1항에 따른 보호지원 후견인의 임무, 규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 용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호지원 후견인의 임무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15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두 번째, 2호입니다.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 제출. 3호,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지원 후견인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단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입니다. 법률 법 제22조 내지는 33조까지의 내용이고, 법률에서는 제7장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 명명됩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청소년 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개별 기관별로 뭘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준정부 기관인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소재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총괄하는 중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입니다. 또한 각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유관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CYS넷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의 중앙지원 기관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과 함께 청소년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치유 전문 기관인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과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유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 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 상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22조는 청소년 상담복지 개발원의 사업을 생생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9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 연구,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청소년 상담 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 보고, 청소년 상담 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청소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복지 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 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지원입니다. 청소년 가족의 상담 교육이고, 청소년에 관한 상담 복지 정보 체계 구축 운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법률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국가가 설치한 청소년 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 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유지, 관리 및 운영도 여기에 포함되고,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부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법 29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수행할 기능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상담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 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및 긴급 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 입은 청소년의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청소년 자립 능력을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이 있고,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 강력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센터에서 수행하는 내용들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14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조에 따르는 내용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법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센터는 북한, 이탈, 중도 입국, 다문화 등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 이주 배경 청소년인데,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18조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 업무는 이주 배경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 이주 배경 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이주 배경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연수,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이주 배경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그 밖에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한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업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잘못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법률에 나오는 센터들이 어떤 업무들을 하는 것인지 또는 해도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법률적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의 산입조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청소년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법률적 내용이다 라는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 시설입니다. 법 31조 내지는 제36조까지입니다. 법률에서는 제8장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3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18조 1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구현을 위한 시설을 정부가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31조에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가출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것이 청소년 쉼터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 쉼터를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청소년 자립 지원관입니다.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인데요.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을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라고 합니다. 다음,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는데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소년법 제32조 1항 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청소년 복지시설에서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있음을 좀 전에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게 되어집니다. 법률에서 31조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교재에 나오는 32조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제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 쉼터 계속 이용을 위해서 법률 개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개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을 7일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제외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1호와 2호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 쉼터에 입사한 경우, 2호는 청소년 쉼터 안에서 현저히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는 그러합니다. 다만 이 내용이 개정안이 2021년 4월 20일날 개정되어서 시행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게 아니라 4월 21일 선생님들이 수강할 때는 이미 개정된 법률안이 되긴 할 텐데요. 예, 그렇게 진행될 내용인데, 여기에서 바뀐 내용은 가정폭력과 친족에 의한 성폭력으로 복귀하기 힘들 경우에는 그러하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에서 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단서 1항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그냥 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로도 알아봐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9장에서는 벌칙으로 해서 비밀 누설 금지라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상담은 청소년 복지센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청소년 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38조에서는 동일 명칭 사용 금지, 39조는 감독, 40조는 예산 보조, 41조에는 기간, 시설의 평가, 42조는 권한 등 위임 및 위탁에 대한 내용, 42조의 2에서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 등의 위탁 운영이 있고, 10조에서는 벌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벌칙에서는 43조 벌칙, 44조는 양벌 규정, 45조에는 가태료, 그리고 부칙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청소년 복지 지원법의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은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그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총 10장 45조로 구성되어 있는 부칙 빼고요. 부칙도 포함하게 되면 그 별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목적은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실제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으로 청소년이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행복을 느끼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또는 가정이나 사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활동이나 제도를 청소년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에서도 청소년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제정되고 또한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내용 가운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요. 또한 청소년 우대에서 청소년의 우대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강보장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성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했고요. 그게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CYSNet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 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은 특별 지원 내용이 있고,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지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위기청소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적 선도입니다. 교육적 선도의 내용은
비행, 이탈을 저지른 청소년,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되는데, 이 청소년들 또한 청소년 보호자나 학교장이 선도를 신청할 때 청소년 스스로 동의해야만 교육적 선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후견인 제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서는 법률에 나와 있는 기관은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으로 청소년 재단법인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일시보호 쉼터와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는데요. 교재 270페이지에 나옵니다. 원래 일시쉼터는 24시간에서 7일 내에 일시보호하는 것이고, 단기 쉼터는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단기 보호가 가능하고, 중장기 쉼터는 2년, 중장기 보호입니다. 일시 쉼터는 가출, 거리 폐해 청소년이고, 단기 쉼터는 가출 청소년, 중장기 쉼터는 자립 의지가 있는 가출 청소년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지향점은 일시 쉼터는 가출 예방,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이 그 지향점이고, 단기 쉼터는 보호, 가정 및 사회 복귀, 반드시 남녀용 쉼터를 분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중장기 쉼터는 자립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습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